안보 공백 우려, 국방부로 옮길 경우에 어떻게 안보 공백이 없을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여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입장문을 낸 분들이 있습니다. 역대 합참 의장들인데요. 용산 이전 적극 협조하겠다. 문재인 정부는 안보 공백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예, 저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합참의장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불과 4, 5일 만에 전직 합참의장을 하셨던 분들이 입장이 180도가 바뀝니다. 좀 실망스럽죠. 그러니까 그 입장이 어떻든지 간에 4, 5일 전에 발표했던 입장과 4, 5일 뒤에 발표하는 입장이 180도 바뀐다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떠나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식적 측면에서 그 4일 전에 전직 11분의 합참의장들이 이 국가의 상징과도 같은 청와대를 옮기고 국방부와 합참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안보 공백이 걱정이 된다라는 발표를 할 때는 네. 11분이 자기 이름을 다 서명을 했습니다. 11명이 4일 전에는 안보 걱정을 할 때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안보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는 그 성명서에는 그냥 전직 합참의장 11명으로만 돼 있지 자기 이름을 다 안 씁니다. 네. 이게 뭘 뜻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실망스럽고 오히려 이 문제를 전직 합참의장을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정쟁을 격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성명 어떤 논평에 참여를 했던 한 합참의장은 이 모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 11명에 모두 다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면 또 천여 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이 안보 공백은 없다. 그러면서 이 집무실 이전에 지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 측 입장과는 전혀 다른 이 입장인데요. 근거가 지금 어떻게 밝히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기자. 어제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결국은 군사 대비 태세를 하는 것, 그러니까 지휘 통제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죠. 그런데 이제 국방부는 청와대가 들어와서 이전하더라도 합동참모본부는 당장 이전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게 되면 지휘 통제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지휘 통제 기능 자체가 이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안보 공백이 있다는 건 너무 좀 과장된 주장이 되는 게 있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흥미로운 건 군은 지휘소 이동 훈련을 하죠.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나면 지휘소가 한 군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바로 옮겨야죠. 지역을 옮기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더 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밀려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휘소 이전 훈련을 계속 하는데 지휘소가 옮긴다고 지휘 통제 기능을 상실하면 그럼 전쟁을 어떻게 치르냐 이런 말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수도 있고 전문적인 분야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들 말씀하셨지만 군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게 예비역 장성들 다 마찬가지지만 옳으냐 이런 문제도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안보 공백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죠. 너무 과장돼 있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안보 공백은 청와대 이전에 굉장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안보 공백이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걸 누가 단정 지을 수 있으며 도대체 어떤 안보적 위협이 있을지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 북한에 어떤 공격이 있다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너무 좀 과장되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철학의 문제에 대한 이제 비판까지 나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왔는데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양쪽 다 그러니까 현 정부나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 측 모두에게 바람직한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안보 공백이 있다 없다를 누가 100% 단정할 수 있고 누가 100%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논쟁을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집무실 이 용산 이전 계획을 두고 점령군의 만행이라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볼 때는 점령군의 만행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임기를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당선자의 대통령 임기는 지금이 아니라 5월 10일부터입니다. 군 면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보 의식이 희박한 거 아닌가. 지금 보면 점령군의 만행이다라면서 강하게 비난을 이어가기도 하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군 면제해서 이런가 이런 얘기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계속되는 공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부 의원들은 뭐 심지어는 그 윤석열 당선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그냥 이름을 씨라는 막 표현을 하는 쓰죠. 뭐 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5월 10일 날 전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면 바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는 갑니다.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도 뭐 안보 공백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진짜 명분을 찾기 위한 반대를 위한 명분 찾기지 이미 합참에서도 그런 건 없다고 얘기하는데 안보 공백을 얘기하고 반대하고 그다음에 뭐 당선을 표명하고 저런 식으로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게 저는 민주당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네. 안보 공백 얘기하지만 과거 뭐 우리 고전적인 얘기 또 꺼내면 인천국제공항 만들 때도 갯벌 때문에 안 된다는 반대 많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광우병 때도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당장 어떻게 될 것 같이 얘기했죠.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하는 일들은 정당 모두에게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게 좋지 않다. 차라리 우리 이재명 선임 기자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차분하게 하지. 좀 천천히 여론을 수렴하면서 하지라고 하면은 당선 측에서도 뭐 그 크게 반박할 수 없지만 안보 공백이 문제다. 그다음에 뭐 당선인이 어떻게 됐다. 막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전혀 설득력도 없고 궁극적으로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네. 정권 인수인계가 이처럼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뭐 이러다가 국정 전반이 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사에도 에티켓이 있다고 합니다. 뭐 굳이 다툼을 이어갈 이유는 모르겠는데 떠날 사람은 끝까지 뭐 자기 권력을 챙기려 하고 뭐 새로 들어설 사람은 그냥 떠나라고 하고 지금 상황은 서로에게 퇴로를 만들어주는 이런 명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국민 시선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사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